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시장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장중에는 8445심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원대에 올라섰고 SK하이닉스는 224만 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히 축제 분위기죠. 게다가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 첫날부터 불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삼전닉스 2배 ETF에 돈이 몰리면서 반도체 대형주에 다시 강한 수급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겉으로는 코스피 신고가 삼성전자 30만 원, SK하이닉스 200만 원 돌파, ETF 불기둥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끝난 게 아니라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DX 직원들은 배제됐다고 반발하고 있고 협력사들은 성과급 요구가 번질까봐 긴장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는 TSMC 직원들 사이에서도 성과급과 파업이라는 단어가 언급됐습니다. 이걸 단순히 삼성전자 올랐다, 끝났다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강한 수급, 삼전닉스 ETF가 만든 불기둥, 그리고 성과급 갈등이 왜 반도체 업계 전체로 번지고 있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코스피 흐름부터 보면요. 지수는 장중 8445심선을 터치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선물 시장이 급등하면서 오전 9시 6분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죠. 이 정도면 단순히 조금 올랐다가 아니라 시장에 강한 매수 압력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같이 샀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있다는 건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매도를 국내 수급이 받아내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 첫날부터 강하게 움직인 것도 반도체 투자 심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이 14%에서 20%대 상승률을 보였다는 건 투자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반도체 쪽에 베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오늘 시장은 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 ETF는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분명히 불쏘시개가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를 때 2배로 움직이는 상품이니까 단기 자금이 몰리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스피가 신고가를 쓰고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찍고 SK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넘어간 장에서는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레버리지 ETF는 오를 때는 강하지만 반대로 꺾일 때도 훨씬 세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종목에만 베팅하는 구조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SK하이닉스 HBM 뉴스, 반도체 업황 환율, 미국 기술주, 그리고 노사 이슈까지 하나만 삐끗해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불기둥이 나왔다는 건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단기 과열 신호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ETF 수급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수급이 진짜 장기 자금인지 아니면 단기 폭발 후 빠질 수 있는 뜨거운 돈인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내부 이슈를 봐야 합니다. 노조 잠정 합의안은 73.7%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투표율도 95%를 넘겼다고 하니까 수치만 보면 압도적인 가결처럼 보이죠.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는 일단 피했습니다. 이건 시장 입장에서 분명히 안도 재료입니다. 삼성전자 생산 차질 우려가 줄었고 반도체 공급망 불안도 한숨 돌렸고 주가도 30만 원대에 올라섰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그냥 노사 갈등 끝났다로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노사 갈등이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DX 쪽 반발이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사업부 기준으로 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DX 부문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수준의 자사주 지급안에 그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미 현장에서는 우리는 투표권조차 없었다. DX가 지워졌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금액 싸움이 아닙니다. 조직 안에서 누가 삼성전자의 성과를 만들었느냐,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누가 의사결정에서 배제됐느냐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바일, 가전,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연계 생태계까지 가진 거대한 종합 기업입니다. 반도체가 어려울 때 DX 쪽이 버틴 시기도 있었죠. 스마트폰과 가전
여전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 워낙 강하다 보니 성과급 논의가 DS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DS 입장에서는 이번 이익은 우리가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DX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기반은 우리도 같이 만들었는데 왜 이번 결정에서 우리는 밀려났느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길어지면 조직 결속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필요한 건 HBM 경쟁력 회복, 파운드리 고객 확보, AI 메모리 투자, 중국과 대만과의 기술 경쟁입니다. 그런데 내부가 DS와 DX로 갈라져서 서로 불신하는 흐름이 커지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체력에도 부담이 됩니다. 주가는 오늘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신뢰가 흔들리면 그건 숫자로 바로 안 보이다가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불길이 삼성전자 안에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협력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안에는 원청 직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비 운영, 유지 보수, 클린룸, 물류,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많은 중소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일합니다. 그런데 원청 직원들이 수억 건대 성과급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협력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왜 보상 격차는 이렇게 크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미 SK하이닉스 협력사 쪽에서도 원청을 상대로 성과 배분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들도 비슷한 분위기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총파업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성공이지만 성과급 요구의 기준을 높여버렸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큰돈은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이 합의가 삼성전자 안에서 끝날까? 협력사와 하청 노조로 번질까? 다른 반도체, 자동차, 조선, 통신 업종까지 확산될까? 이 질문이 시장에 남게 된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분위기가 해외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 TSMC에서도 성과급 관련 루머가 돌면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고 온라인상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TSMC는 노조 구조가 삼성전자와 다르고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에서도 성과급과 내부 소통 문제가 직원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TSMC 회장이 출장까지 취소하고 직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이 문제가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반도체 산업은 기술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재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직원들에게 회사의 성장 과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마주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돈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사업부 간 신뢰, 주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본 배분, 협력사와 생태계까지 고려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럼 27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봐야 할 건 뭘까요? 먼저 30만 원 안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30만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30만 원 위에서 며칠을 버티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삼전닉스 ETF 수급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상장 첫날 불기둥을 만들었지만 이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아니면 첫날 이벤트로 끝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강한데도 외국인이 계속 판다면 삼성전자 상승은 국내 수급 중심의 장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와야 진짜 강한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노노 갈등입니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DX 반발이 끝난 건 아닙니다. 조직 내부 불만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과급 도미노입니다. 협력사, 하청, 다른 업계, 심지어 해외 반도체 기업까지 성과급 논쟁이 확산되는 흐름은 앞으로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노사 리스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주가만 볼 게 아니라 조직 안정성과 산업 전체의 파장을 함께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시장은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썼고 삼전닉스 ETF는 상장 첫날부터 불기둥을 만들었고 삼성전자는 30만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에 다시 축포가 터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축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시장의 얼굴입니다. AI 반도체, HBM, 코스피 신고가,
ETF 신규 수급 30만 원 돌파 기대감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내부 갈등의 얼굴입니다. DS와 DX의 갈등, 협력사 성과급 요구 가능성, 주주와 직원 사이의 자본 배분 논쟁, 그리고 해외 반도체 기업까지 번지는 성과급 불안. 이것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넘어서 40만 원, 50만 원 이야기를 다시 만들려면 단순히 ETF 수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HBM 성과가 더 분명해야 하고 외국인이 돌아와야 하고 노사와 노노 갈등을 안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로는 다시 올라서고 있지만 조직 안에서는 새로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좋은 장세가 왔을 때 내부 갈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 기회는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ETF 불기둥을 타고 다시 대장주로 올라설 것인가? 아니면 성과급 갈등의 불씨가 다시 발목을 잡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피가 8,000을 넘어선 지금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퍼지고 있느냐.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업종으로 돈이 옮겨가는 이 순환매의 흐름을 포착하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하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놓칩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조금 더 오르면 늦은 것 같아서 못 사고 결국 마지막에는 남들이 다 벌었다는 이야기 듣고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붙습니다. 수많은 종목을 지켜본다고 그 모든 종목의 상승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붙어서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개인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평가된 종목의 장기 투자, 다른 하나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 미리 정해놨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드릴 전자책은 바로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 코스피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외국인과 기관은 무엇을 다르게 사는지, 그리고 상승장에서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시장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전자책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2배 이상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식 투자자와 아닌 사람들의 자산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이 기회를 그냥 뉴스로만 흘려보내지 마세요.